2년 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리그 최악의 팀, 말 그대로 바닥을 달리던 팀이었고 NBA 역사상 최장기간 연패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번 시즌, 바로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연승을 달리며 동부 1위에 올라있고 이제 더 이상 만년 꼴찌팀이 아닌 다른 팀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번 시즌 시작부터 진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연승을 포함해 14경기 12승 2패로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있으며 이는 디트로이트 레전드 천시 빌럽스가 포인트 가드로 팀을 이끌던 05-06 시즌만큼 최고의 출발입니다.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2시즌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다른 팀 팬들에게 놀림감이었고 부진한 성적 속에 계속해서 무시당했습니다. 그 암흑기의 절정이었던 23-24 시즌 28연패라는 치욕적인 기록마저 달성하며 리그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만들어냈고 시즌을 14승 68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모든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4-25 시즌 디트로이트는 NBA 역사상 가장 큰 반전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데요. 직전 시즌 성적에 비해 무려 30승을 더 거두며 44승 38패로 마쳤고 그 결과 2019년 이후 첫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죠. 비록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뉴욕 닉스에게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몬티 윌리엄스 사태와 끝없는 로스터 리셋을 견뎌온 팬들에게 마침내 리빌딩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당당히 보여주었죠. 지난 시즌의 44승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결과였는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14경기가 지난 지금 피스톤즈는 자신감과 조직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상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리그 초반이지만 디트로이트는 득실 마진 플러스 12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인데 그 앞에는 서부의 강호 오클라호마 시티, 덴버, 그리고 미네소타밖에 없죠. 경기당 평균 득점은 120.4로 리그 5위 수준이며 경기당 평균 실점은 108.3으로 리그 4위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그 외에도 턴오버율은 13%에 불과하고 자유투 획득은 리그 4위권이며 상대 야투를 단 50.3%로 묶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은 흔히 말해 승리하는 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특히 디트로이트는 수비에서도 완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언급했던 평균 실점 리그 4위와 더불어 경기당 블록 1위, 경기당 리머텍 저지 1위라는 엄청난 보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평균 실점을 보여주는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 덴버, 댈러스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몇몇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2승 2패로 동부 1위, 리그 60승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달라진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케이드 커닝햄부터 시작해야겠죠. 케이드 커닝햄은 어린 선수지만 이미 그는 팀의 중심이자 리더이자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첫 올스타와 올 NBA 팀에 선정되었고 디트로이트를 플레이오프로 이끈 뒤 이번 시즌 현재 27.5점, 9.9 어시스트, 5.4 리바운드, 1.4 스틸을 기록 중이며 야투율 43.6%, 3점슛 28.8%를 기록하며 3점슛은 지난해보다 조금 아쉽지만 본인의 클래스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커닝햄의 공격 효율이 리그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득점을 하는지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커닝햄은 연승기간 4쿼터 평균 11.2득점을 기록하며 4쿼터 득점에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연승기간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더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텐데요. 경기당 평균 31.6득점, 11.1 어시스트, 5.3 리바운드, 그리고 56.2%의 트루 슈팅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연승기간 커닝햄은 경기당 플러스 10점의 득실 마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지만 본인의 코트에 있을 때 마치 베테랑처럼 모든 포지션을 본인이 컨트롤하죠. 커닝햄은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로 경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수비의 압박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엔 직접 득점하고 결정적인 타이밍엔 동료를 찾아내며 상대 수비를 터뜨려버릴 수 있는 거죠. 댈러스전에서는 커리어 하이 18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커닝햄은 경기당 9.9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 이는 리그 2위 기록으로 오직 요키치만이 더 나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닝햄은 피스톤즈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팀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커닝햄은 오펜시브 레이팅과 득실 마진에서 둘 다 커리어 하이 지표를 생산하고 있고 림 근처 야투율 역시 63%로 작년의 57%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어시스트 비율 역시 41.7%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가 코트에 있으면 팀 득점의 거의 절반을 직접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커닝햄을 증명하는 장면이 필요하다면 위저즈전 그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됩니다. 경기 초반 저조한 여투율을 보여주던 그는 경기에서 총 31개의 슛을 놓쳤고
이는 NBA 정규리그 야투 최대 실패 기록이었죠. 하지만 커닝햄에게 본인에 대한 의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커닝햄은 계속 공격했고 계속 득점했으며 결국 46득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 5스틸이라는 커리어 하이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야투 31개를 놓치고도 46득점의 트리플 더블을 완성해낸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그 경기가 4일 동안에 3경기를 펼쳐야 하는 빡센 스케줄의 마지막 경기이자 백투백 경기였고 심지어 직전 백투백 앞 경기에서 이미 40분을 뛴 상태였다는 거죠. 그 경기 4쿼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두 자릿수로 뒤처진 상황. 완전히 지쳐 방전돼 보이던 그는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 마지막 쿼터에만 15점을 넣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결국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경기는 커닝햄이 24살 리그 5년차의 젊은 선수지만 강철같은 멘탈을 가졌음을 보여준 장면이자 슈퍼스타라는 것을 인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만큼이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또 한 명의 선수로 젤런 듀렌이 있습니다. 그는 팀의 두 번째 옵션으로 올라서며 커닝햄의 경기 운영을 훨씬 편하게 도와주고 있죠. 경기당 거의 20점, 12리바운드, 1블록에 자유투 80% 이상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인 기록에서 모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득점과 리바운드는 특히 리그 센터들 가운데 6위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이죠. 그의 존재는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페인트존 득점 1위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19.4득점은 작년의 11.8득점, 재작년의 13.8득점에 비해 크게 성장한 수치죠. 그는 지난 시즌 41번의 더블더블로 그 부분 리그 9위를 차지하며 갸타공인 더블더블 머신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여지없이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난 유타전에는 22득점 22리바운드로 20-20 게임도 달성했습니다. 그는 연승 기간 동안 22.9득점, 13.6리바운드, 2어시스트, 1.2스틸, 1블록을 기록 중인데 특히 오펜시브 레이팅 134.9로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픽앤롤에서 수비를 읽는 능력이 좋다는 점인데 커닝햄에게 스크린 후 자유투 라인에서 볼을 받았을 때 수비 상황을 읽어 최선의 득점 루트를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작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커닝햄의 침착함 덕을 가장 많이 보는 동료로 커닝햄은 듀렌에게 팀 내 누구보다 많은 어시스트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둘의 픽앤롤 호흡은 이제 수비수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죠. 그리고 듀렌은 자신의 힘과 운동 능력을 활용해 상대를 압도하는 법을 터득했는데요. 그의 이런 깨달음은 공격 리바운드 사냥과 풋백 득점으로 이어졌고 세컨 찬스 득점 부분 리그 1위를 달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투 유도율도 커리어 최고를 달리고 있고 얻어낸 자유투를 80%로 넣으며 이제는 함부로 파울할 수 없는 정말 까다로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듀렌은 상대를 가르지 않고 엄청난 페인트존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패스, 가까운 점퍼 등 작년에 없던 다양한 공격 루트도 보여주면서 디트로이트 공격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골 및 마무리 감각은 말할 필요도 없죠. 듀렌에게 더 이상 공격에서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재력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는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픽앤롤 피니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공격보다 듀렌의 수비 부분 성장이 팀에겐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계속해서 수비 기반의 정체성을 쌓아왔고 그게 빠른 트랜지션과 페인트존 지배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번 시즌 듀렌은 커리어 최초로 본인의 코트에 있을 때 팀이 더 좋은 수비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팀이 블록과 리머텍 저지에서 1위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듀렌의 성장이죠. 그와 팀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수비에서 완전히 핵심이 되어가고 있고 공격에서도 좋은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듀렌은 21살입니다. 성장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대로 성장한다면 그의 첫 올스타와 대박 계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팀의 관점에서도 디트로이트는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구라는 팀 스포츠는 결국 최고의 선수도 우승하려면 탄탄한 조력자가 필요한데 지금의 디트로이트 로스터의 호흡은 정말 최고 수준이죠. 모두가 욕심없이 본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모두가 꾸준합니다. 오사르 톰슨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3.9득점, 야투 49.3%, 3.4어시스트라는 기록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향력은 기록지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연승 기간 동안 3스틸 이상 기록한 경기만 3번, 경기당 1블록을 기록하며 디트로이트 수비를 이끌고 있죠. 공격 옵션도 미드레인지, 왼손 플로터, 가끔 3점까지 던지며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덩컨 로빈슨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 극도의 부진에 많은 팬들이 의심했지만 지금 로빈슨은 평균 11.4점에 경기당 2.6개의 3점 슛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승 기간에는 3점을 경기당 3개, 성공률 45%로 넣고 있고 스틸도 매경기 1개씩을 기록하며 알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핵심 자원이죠. 그는 훌륭한 스트레치 빅맨이자 림 프로텍터입니다. 스튜어트는 3점 슛 성공률 39.3%를 기록하면서 경기당 2.1블록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의 유일한 문제는 부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카리스 르버트는 부상 이후 리듬을 찾는 중이고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3점 슛 성공률 41%를 기록 중이며 워싱턴 경기에서는 3점 슛 4개를 넣으며 승리에 힘을 보탰죠. 컨디션만 더 끌어올린다면 벤치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년차 론 할랜드도 빼놓을 수 없죠. 준수한 루키 시즌 이후 그는 25-26 시즌 초반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랜드는 9.3득점, 3.5리바운드, 1.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더 나아진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전급 선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아직 완전체의 근처도 못 갔다는 겁니다. 제이든 아이비와 마커스 세서는 아직 시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르버트도 이제야 뛰기 시작했죠. 토비아스 해리스도 여러 경기를 결정하고 있고 스튜어트는 계속 부상을 관리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트로이트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모두 돌아오고 건강해지면 이 팀이 얼마나 강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팀원들 간의 케미스트리, 훌륭한 워크애식, 슈퍼스타의 활약, 그리고 한 단계 올라설 준비가 된 선수들, 커닝햄을 중심으로 팀을 짠 랭던 단장의 철학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디트로이트의 정체성은 3점 슛을 마구 던지거나 슛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올드스쿨을 선택했죠. 리그 전체가 3점 슛에 목숨을 거는 시대에 디트로이트는 페인트존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즈는 득점의 78.8%가 2점 슛에서 비롯되는 팀이고 이는 NBA 전체 2위에 해당하죠. 스페이싱이 전부인 현대농구에서 이 팀은 집요하게 림을 공략하고 수비를 압도하며 상대가 본인들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의 수비력은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는 뛰어올랐습니다. 수비의 중심에는 오사르 톰슨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동부 최고의 외곽 수비수 중 한 명이고 비커 스태프 감독이 주도한 팀 문화의 변화가 그 수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리그 전체 수비지표 4위라는 확실한 결과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숨은 강점은 이타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뛰는 거죠. 팀의 에이스조차 힘든 슛을 억지로 던지는 대신 센터에게 로브 패스를 건네는 걸 선택합니다. 이런 이타성은 팀 전체 모든 부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모두가 패스 한 번 더 하고 루즈볼에 몸을 던지고 매일 같은 에너지를 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노력만으로 NBA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재능도 필요하죠. 하지만 재능의 꾸준한 수비와 노력까지 더해지면 매 경기 이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수비는 양쪽 코트에서 페인트 존을 지배하고 블록을 찍어대고 톰슨과 할랜드 같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는 분명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핵심 공격 자원들까지 아직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상태인 만큼 디트로이트는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하죠. 물론 경계할 부분도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꾸준한 외곽 슈팅력의 부족이라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들의 부상 관리입니다.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부상 없이 버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만 봐도 누가 다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고 디트로이트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는 다르고 진짜 강팀은 시즌 후반에 어떤 경기를 펼치는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즈가 진짜 성과를 내려면 포스트 시즌 직전에 완전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도 당연히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팀의 정체성과 노력, 케미가 중요해지는 부분이겠죠. 결국 가장 건강한 팀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동부 컨퍼런스 정상의 자리는 완전히 공석입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테이텀의 이탈로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고 인디애나 페이서스 역시 할리버튼이 이탈하였으며 미러키 벅스 역시 우승권에서 내려온 상태죠.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강팀들이지만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팀들이죠. 그리고 현 시점 디트로이트는 10연승을 앞세워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케이드 커닝햄과 젤런 듀렌이 지금 수준의 플레이를 유지한다면 더 높은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선수들의 건강이고 로스터 대부분이 제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만한 기회입니다. 현 시점에서 디트로이트는 동부 정상에 서 있고 리그 전체에서도 딱 한 팀,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시티만이 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피스톤즈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항상 새로운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